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40점이고요.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지금 문제 보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 문제까지 그렇게 5문제까지 이제 나왔어요. 이 5문제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지금 계산 작업 시트로 이동했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하래요. 표 1번, 그럼 지금 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원재료가 유연탄인 그 원재료의 수입량의 비율을 뒤에 12번 셀에다가 계산하시오. 8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표 1번 그럼 얘 얘기하는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원재료하고 망간이다, 아연이다, 유연탄이다 해서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연탄 그럼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의 수입량의 비율을 뒤에 12번 셀이 지금 이 셀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수입량의 비율을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수입량의 비율, 그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유연탄 수입량 나누기 전체 수입량으로 하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전체 수입량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썸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수입량의 합계, 이만큼의 합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연탄의 수입량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입량의 전체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유연탄의 수입량의 합계, 원재료가 유연탄인 그것들의 수입량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sum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해서 sumif로 유연탄의 수입량 구하고 그거 나누기 전체 수입량은 우리가 sum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sumif 나누기 sum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sumif라는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나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sumif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조건 범위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죠.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서 뭐에 합계 구해달라. 그 뒤에다가 우리가 계산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합계를 계산할 그 범위만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누르게 되면 이제 우리 sumif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에 이곳에 들어있는 그곳에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지금 여기서는 조건 범위가 지금 여기가 되는 거죠. 이 원재료가 쭉 들어있는 이 칸들 중에서 조건, 뭘 찾아라? 유연탄을 찾아서 우리는 뭐의 합계 구할 거예요? 이 수입량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 sumif 한번 써보자고요. 자, sumif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이 범위에서 컴마 뭐 찾아라? 유연탄을 찾아서 뭐의 합계를 구해달라? 이 수입량들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쓰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얘가 지금 표시 형식이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이거에 이제 표시 형식 들어가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으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값이 요만큼이 나온다. 그거요. 그래서 유연탄 그러면 16만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유연탄 그러면 13만 1000 하고 요것도 있고요. 유연탄 그럼 맨 밑에 이제 15만 4천 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값을 더하게 되면 44만 5천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sumif만 썼을 때 결값이 왜 이렇게 나오지? 틀렸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표시 형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ESC 한번 눌러주고요. 이거 셀 서식 창 닫아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sumif로 이제 구했으니까 이거 나누기 우리 이제 썸만 해주면 되죠. 요 sum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이 수입량의 전체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수입량 싹 다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했더니 70.82% 하고 그렇게 이제 수입량의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식을 쓸 때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요. 지금 문제에서 유연탄 수입량 나누기 전체 수입량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수입량을 구한 거고, 지금 sumif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재료가 유연탄인 것들의 수입량의 합을 이렇게 이제 구해 준 겁니다.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라고 했어요. 표 2번에 보니까 휴가 사용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휴가 시작일이라는 게 있대요. 휴가 시작일이라는 게 우리 G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 있죠. 이 시작일에서 여기 봤을 때 연, 월, 일이 다 들어 있는데 여기서 7월 또는 8월, 7월 또는 8월이면 우리 여름 휴가다. 그 외에는 공백을 구분에다가 이제 표시해라. 여기다가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 휴가 시작일에 연, 월, 일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월만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휴가 시작일에서 우리가 month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월만 이제 추출한 다음에 그 월이 이제 7월이랑 똑같아? 8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7월 또는 8월 그랬으니까 7월이랑 똑같아? 8월이랑 똑같아? 그거를 우리가 이제 5화로 이제 묶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month라는 그 함수령에서 일단 월 먼저 추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month하고 이렇게 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가 시작일이요. 요걸 이제 찍은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5월이다 라고 해서 5월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 휴가 시작일에 들어있는 이런 월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7월이랑 똑같아 8월이랑 똑같아 그걸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또는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5화로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이제 if로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우리 if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 if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고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할 때 어떻게 해라 참일 때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거짓일 때 어떻게 해달라고 그걸 이제 써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볼 그 조건은 우리 7월이랑 똑같아 8월이랑 똑같아 요걸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건을 쓸 때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7월이랑 똑같아 8월이랑 똑같아 두 개를 이제 물어볼 건데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첫 번째 조건으로 이제 우리 7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하나 물어보고 그리고 8월이랑 똑같아 그것도 이제 하나 더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5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 if 함수의 조건으로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7월 또는 8월 달일 때 그때 우리는 이제 여름 휴가라고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참일 때 이제 여름 휴가를 출력해 달라. 거짓일 때는 우리 공백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식 한번 써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거 month라는 함수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서 이제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건데 두 가지를 이제 물어볼 거죠. 근데 둘 중에 이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5화 함수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맨 처음에 이제 우리 컨트롤 V에서 month 함수 쓴 거 있죠?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해주고 month 함수로 내가 구한 게 7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고요. 그 뒤에다가 또다시 이제 붙여넣기 하면 month라는 함수가 나오죠? month라는 함수 요걸로 이제 구한 게 8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다 썼으니까 이렇게 이제 5화 함수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해서 5화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요. 해서 5화 함수 가로가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해서 이렇게 해주면 우리 if 함수의 기준을 봤을 때 이만큼 전체가 우리 조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조건 쓸 거 다 썼으니까 뒤에다 컴마 찍어주고요. 참일 때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여름 휴가라고 출력해 달라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만약에 거짓이라면 빈 공백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 두 개를 땅땅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식 쓸 거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자고요. 눌렀더니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 얘기는 공백이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왜요? 여기는 이제 5월달이니까 빈 공백이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도 5월달이니까 빈 공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밑에도 6월달이니까 빈 공백이 나와야죠. 그리고 여기 두 개는 그 밑에 두 개는 7월달 그리고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8월달이니까 여기에는 여름 휴가 그게 이제 출력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전부 다 이제 9월달이니까 전부 다 이제 빈 공백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때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요렇게요. 그래서 우리 if 함수 기준을 봤을 때 요만큼은 이제 우리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내가 쓴 조건에 만족하면 여름 휴가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 그렇게요. 그리고 내가 쓴 조건을 봤을 때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먼스 함수를 구한 거, 월만 추출했을 때 그 값이 7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먼스 함수를 구한 게 8월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죠. 근데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돼요. 또는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오화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니까 표 3번에서 하래요. 자, 일단 표 3번부터 좀 보자고요. 자, 표 3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 3번이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등급이 B이고라고 했어요. 자, 등급 보니까 지금 A등급도 있고 B등급도 있고 C등급도 있죠. 이것들 중에서 B등급만 대상으로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오염 물질이 이산화질소인,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오염 물질에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도 있고 이산화질소도 있고 일산화탄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는 이산화질소만 대상으로 이제 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조건, B이고 등급이 B이고 오염 물질이 이산화질소인 그 지역에 평가 점수의 평균을 뒤에 25번 셀에다 계산해라. 뒤에 25번이 지금 여기죠. 그때 이제 B등급의 이산화질소가 지금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등급의 이산화질소가 여기도 있고 B등급의 이산화질소가 여기도 있네요. 해서 요 세 가지 값의 평균값을 구해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할 건데, 그때 이제 함수 쓰는 거 보니까 average ifs라는 함수 나왔고, 라운드도 있고 라운드업도 있고 라운드 다운도 있고, 이렇게 이제 4개 함수가 나왔습니다. 이 4개 함수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함수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우리가 골라서 쓰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는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average ifs를 써야죠. 지금 여기 보니까 등급이 B여야 되고 오염물질이 이산화질소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나왔죠. 조건이 이렇게 여러 개일 때 평균값을 구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이제 average ifs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평가 점수의 평균을 구했을 때 그때 이제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뭘 하래요?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시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림을 할 거예요. 올림을 할 거니까 라운드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에서 올림이 아니라 반올림 그렇게 써져 있다면 라운드를 쓰는 거고요. 만약에 내림 하고 그렇게 써 있다면 라운드 다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average ifs 요 함수랑 라운드업이라는 요 두 가지 함수, 요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일단 평균값부터 구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average ifs가 어떻게 생겼나 그 생김새 좀 보고 가자고요. 자, 일단은 average, average ifs요. 자, 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average ifs라고 써주고 맨 앞에다가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조건이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 범위를 먼저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첫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두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두 번째 조건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세 번째 것도 있다 그랬을 때는 세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 그 뒤에다가 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줘야 돼요. 해서 average if s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 이 범위에 들어있는 것들의 평균값 구해라. 그때 이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데 조건은 이거다.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해야 되고 이 조건에서 이 조건에 만족해야 돼. 이 조건에서 이 조건에 만족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에 이 계산 범위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average if s랑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랑 똑같냐? 얘가 이제 sumif s요. 우리 sumif s랑 얘랑 생김새가 똑같죠? 해서 요 뒤에 쓰는 것들이 다 똑같아요. 다. 조건이 다 똑같아요. 해서 지금 얘랑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이제 sumif s라고 우리가 함수명을 쓰냐, average if s라고 함수명을 쓰냐, 그것만 바뀌고 뒤에 있는 것들 계산 범위 잡아주고 첫 번째 조건 범위 조건, 두 번째 조건 범위 조건, 세 번째 조건 범위 조건하고 쓰는 건 다 똑같다고요. 해서 함수명만 다르고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같이 공부하세요. 자, 그럼 이제 average if s 한번 써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a, v, e, r, a, g, e, if s요. if s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이 평가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죠. 해서 계산 범위를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자, 이 등급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B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요게 이제 조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요. 두 번째 조건은 이사나 질소 찾는 거죠.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컴마 찍어주고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사나 질소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요. 여기서는 지금 조건이 두 개 나왔으니까 요게 첫 번째 조건 범위의 조건이요. 이게 두 번째 조건 범위 조건이요. 해서 이 범위에서 B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 범위에서 이사나 질소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 다 썼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의 이 범위에 들어있는 평가 점수들의 평균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식 쓴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솔섬이야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여기는 솔섬이 되게 길게 나왔잖아요. 올림하라 그랬어요. 둘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의 숫자가 지금 3인데 이 자리의 숫자가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올리는 거죠. 올려서 73.4하고 그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해서 우리는 화면상에 표시할 게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할 거니까 라운드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릿수를 찍어줄 때 1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썼던 이 전체 함수 요거를 우리가 라운드업으로 다 묶어버리면 됩니다. 해서 요거를 이제 라운드업하고 이렇게 써서 내가 여기서 구한 그 평균 값을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보여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맨 뒤에 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여기다 자릿수를 1로 찍어주면 되죠. 해서 우리 소썸 두 번째 자리에서 여기서 나온 그 평균 값을 소썸 두 번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찍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보면 되겠죠. 그랬더니 72.4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이렇게 작성했어요. 해서 average if s의 기준을 봤을 때 함수 이름 이렇게 써주고 지금 얘가 이제 계산 범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범위요. 이만큼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B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요.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이사나 질소랑 똑같은 거 찾아라.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것들의 평가 점수, 평가가 들어있는 이 범위에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그 평균값 나온 거를 우리가 다 뭘로 묶었다? 라운드업으로 묶었다. 라운드업으로 묶어서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표시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식 쓴 거요. 그때 이제 우리 sumif s랑 average if s랑 생김새가 똑같으니까 꼭 같이 공부하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에서 하래요. 자, 표 4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표 4번이 지금 이곳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용 일자도 있고 사용처도 있고 사용액도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알림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용액에 누적 사용액이 그랬어요. 지금 사용액은 여기 쭉 들어 있는데 이 누적 사용액이라는 거는 이 사용액의 누적 합계를 보고 얘기해요. 그 누적 합계가 25만원 이상이면 위험이라고 출력해라.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이면 주의라고 그렇게 출력해주고
만약에 그 누적 사용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공백을 알림에다가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게 위험 아니면 주의 아니면 공백 3개 중에 하나를 출력해 주면 됩니다. 그때 3개 중에 하나를 출력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다 붙었죠. 그때 이제 조건을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위험, 주의, 공백 3개 중에 하나 출력하는 거니까 우리가 if 함수를 2번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25만 원 이상이야?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5만 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2번 물어봐서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백을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때 여기서 이제 이 사용액, 그냥 사용액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누적 사용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용액에 누적된 그 합계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누적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누적 합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누적 합계라는 거는 첫 번째 칸에서는 요 8,500원이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요. 내가 이 두 번째 칸에 누적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요 두 칸의 합이 이곳에 나타나면 되고요. 내가 요 세 번째 칸에 계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이 세 개 값의 합을 구해서 여기다 표시하면 되고 네 번째 거 구할 때는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요 네 개, 요 네 칸의 합을 구해서 여기다 이제 표시해 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누적하게 구하겠다 그러면 또 시작은 첫 번째부터예요.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만큼의 합을 싹 다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여기다 표시하면 돼요. 내가 만약에 마지막 칸을 계산하겠다 그랬을 때는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칸까지 싹 다 이만큼 이 범위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이거를 계산하든 이거를 계산하든 이거를 계산하든 이거를 계산하든 이거를 계산하든 이 칸을 계산하든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그 해당하는 칸까지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식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좀 보세요. 식 쓰는 건 되게 간단해요. 알면 간단합니다. 모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쓰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맨 밑에 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는이라고 쓰고요. sum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지금 이만큼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때 내가 이 H25는 지금 요 마지막 셀을 얘기하는 거고 H16번은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요 마지막 칸을 계산하면 되고 바로 위에 칸 여기서 만약에 계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첫 번째 값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무조건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첫 번째 셀 위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누적 합계 구할 때는 무조건 변하지 않더라. 내가 이거를 계산할 때도 첫 번째 거부터 이만큼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내가 여기에 누적 합계를 구할 때도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작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작 위치에는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엔터. 그래서 시작 위치는 고정시켜버리고 그리고 요 셀, 뒤에 있는 요 셀 주소만 계속 변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변하게끔 지금처럼 달러 안 붙이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위로 거꾸로 채우기인데 한번 쭉쭉쭉 해볼게요. 쭉쭉쭉 하게 되면 다 누적하게 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6칸 거 보세요. 6칸의 식이요. 6칸 식 보니까 H16번부터 시작해서 H16번은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H19번이다. 그럼 요만큼의 합을 구했어요. 그렇게 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누적 합계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칸에 쓴 식을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위치, 이 H16번이 이 첫 번째 칸이잖아요.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칸까지 합을 구해라. 그렇게 해서 식을 썼는데 결국에는 이 한 칸만 가지고 합을 구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앞에 주소는 변하지 않게 달라 붙이고 뒤에 주소는 그냥 변하게 놔두고 채우기를 쭉쭉쭉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누적 합계가 구해지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 식을 한 방에 쓰는 방법은 누적 합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 맨 첫 번째 칸에다가 sum이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셀 찍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냥 콜론 찍으세요. 바로 콜론 찍게 되면 지금처럼 H16번에서부터 시작해서 H16번까지라고 그렇게 이제 셀 주소가 나와요. 나오면 요 앞에 셀 있죠? H16번 앞에 얘를 범위 잡아서 F4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만 닫고 엔터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체육인들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누적합계가 다 계산이 돼요. 다시 한 번만 더요. 누적합계 구할 때는 어떻게 해라? 우리 썸이라고 일단 먼저 써주고 그리고 나서 가로 열어주고 첫 번째 셀 찍고 그 다음에 콜론 열고 그 다음에 맨 뒤에서 가로 닫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셀 주소에다가 F4번만 눌러주더라. 그러면서 엔터 누르고 그리고 체육인들 쭉쭉쭉 하면 지금처럼 누적합계가 계산이 된다. 이렇게 누적합계 구하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사용법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누적합계는 이렇게 식을 쓰면 된다.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누적합계 구한 거 썸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if 함수로 물어봐야죠. 자, if 함수 한번 써보자고요. if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지금 방금 누적합계 식을 잘라내기 해놨죠? 자, 붙여넣기요. 자, 여기 이게 누적합계 구한 거죠. 이 누적합계 구한 게 크거나 같다 25만원. 25만원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25만원 이상이면 뭐라고 출력해주면 돼요? 25만원 이상이면 위험이라고 출력하래요. 해서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위험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달라. 그리고 나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if 열어주면 되겠죠. 왜? 주의를 출력해야 되는지 공백을 출력해야 되는지 뭘 출력할지 몰라요. 모르니까 다시 if로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if 열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V 아까 누적합계 구한 거요. 누적합계 구한 이 결과값이 이번에는 얼마 이상이냐? 15만원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15만원 하고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15만원 이상이라면 뭐라고 출력해라? 주의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뭘 출력해라? 빈 공백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쌍따옴표 이렇게 두 번 땅땅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f 두 번 썼으니까 맨 뒤에다가 이제 if 두 번 가로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엔터 눌렀더니 얘는 지금 빈 공백이 나온 거예요. 왜 값이 안 나오지? 그러시면 안 돼요. 얘는 빈 공백이 출력된 거고 지금 우리 15만원 이상일 때부터 시작해서 주의가 출력이 되다가 만약에 그 금액이 25만원 이상이면 이제 위험이 출력되겠죠. 해서 두 번째 칸은 5만 얼마, 그 다음에는 99,000원, 그 다음은 11만 5천원. 여기까지는 이제 빈 공백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154,900원인데 얘가 이제 15만원 이상이니까 주의가 출력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도 주의 여기까지 다 주의가 출력이 되고 밑에 거 두 개는 이제 25만원 이상이죠. 25만원 이상이니까 이제 위험이 출력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표 4번에서 4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누적합계 구할 때 식 어떻게 쓰는지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누적합계 구한 거잖아요. 자, if 만약에 여기서 누적합계 구한 게 25만원 이상이냐? 25만원 이상이면 위험이라고 출력해라. 이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만큼이 이제 참일 때 이만큼이 이제 거짓일 때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면 조건, 참, 거짓이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위험 출력하고 그냥 끝나겠죠. 두 번째 if 물어봐요? 안 물어봐? 안 물어봐요. 그냥 위험 출력하고 끝나는 거고 이 뒤에 있는 if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 이제 두 번째 if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25만원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25만원 이상이 아닐 때 뒤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25만원 이상이 아니다. 그 얘기는 25만원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를 출력하는 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일 때 주의를 출력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 이 누적합계가 15만원 이상이냐? 그것만 이제 물어봤어요. 25만원 미만은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안 물어보더라. 왜? 이 첫 번째 if의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다. 그 얘기는 25만원 이상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25만원 미만이 되겠죠. 해서 이 두 번째 if문에 조건을 쓸 때 25만원 미만이냐? 그건 안 쓴 겁니다. 25만원보다 작아야 미만이어야 두 번째 if로 넘어오니까 여기서는 이제 15만원 이상이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 if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요게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15만 원 이상이냐? 15만 원 이상이면 주의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25만 원 이상도 아니고 15만 원 이상도 아니래요. 그러면 15만 원 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15만 원 미만이면 공백을 알림에다 표시해라. 여기서 우리 누적하게 구하는 거 이거 잘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5번에 보니까 회원 정보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가입 번호라는 게 있대요. 가입 번호가 우리 CR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구분 번호표라는 거를 이용하래요. 구분 번호표라는 거는 지금 요 밑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 이제 가입 번호랑 이제 구분 번호표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우리 회원 코드를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다 이제 회원 코드를 각각 사람들별로 전부 다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회원 코드에 이제 앞에 있는 네 글자요. 네 글자는 우리 가입 번호에 이제 앞에 네 글자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요. 마지막 글자는 가입번호에 다섯 번째 그 글자를 이용해서 그 다섯 번째 그 글자가 1이면 V다, 2면 G다, 3이면 P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표시에 보니까 가입번호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면 그때 우리 이제 회원 코드를 지금처럼 1, 2, 3 빼기 V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때 여기서 이제 1, 2, 3, 4 그거는 여기 가입번호의 앞에서부터 요 네 글자요. 요 네 글자를 그냥 그대로 이제 표시를 해 주는 거죠. 해서 우리 회원 코드의 앞에 네 글자는 가입번호의 앞에 네 글자로 표시해라. 그러면 우리 가입번호에서 이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 와서 이 네 글자 꺼내 온 거를 그냥 그대로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때 가입번호에 이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 올 때는 우리 함수로 봤을 때 레프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에서 네 글자 꺼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하이픈을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줄 때 우리가 앞에서 레프트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값이랑 이 하이픈이랑 이어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우리가 앰퍼센트 연산자 요걸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이제 V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요 마지막 글자요. 요 마지막 글자는 우리의 가입 번호의 다섯 번째 그 글자를 이용하라고 나왔어요. 가입 번호의 다섯 번째 글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표시의 예에서는 지금 1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요걸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데 그때 그 다섯 번째 그 글자가 1이면 이제 V라고 표시하고요. 2면 G라고 표시하고 3이면 이제 P로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입번호로 봤을 때 여기 이제 다섯 번째 그 글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가입번호에서 요 다섯 번째 글자를 우리가 꺼내 올 때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꺼내 오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미드 함수 가지고 꺼내 온 거를 가지고 우리 구분 번호표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 글자 요걸 이제 꺼내 왔을 때 그 값이 이제 3이면 V다, 2면 G다, 1이면 P다. 요걸 이제 가지고 오면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구분 번호표 얘를 이제 참조하는 건데 그때 번호가 지금 3이다, 2다,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들어 있고요. 구분이 V다, G다, P다 이렇게 이제 행 단위로 들어 있죠. 이렇게 행 단위로 되어 있는 행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hlookup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hlookup 요 함수 생김새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가 hlookup이라는 그 함수를 쓸 때요. 자, hlookup이라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범위는 내가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그곳의 범위요. 그곳의 범위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행 참조하는 거니까 그 뒤에다가 행 번호를 써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찾아라. 찾을 값을 찾아서 몇 번째 행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때 맨 뒤에 보면 이제 옵션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써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우리 이제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요. 우리 이제 false라는 그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면 그거는 자동으로 이제 true로 이제 인식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true를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근사값으로 이제 우리 값을 이제 찾아주는 거고요.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을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이요. 해서 참조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을 때, 이 값을 찾을 때 근사값으로 찾을 건지 아니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을 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옵션을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이제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hlookup 요 이제 결과값부터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3이다, 2다, 1이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 값은 우리 가입 번호에서 요 다섯 번째 요 값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가입 번호에서 우리 이제 다섯 번째 그 위치에 있는 그 글자를 먼저 꺼내 오자고요. 그러면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미드 함수 써주면 되겠죠. 미드라고 쓰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가입 번호에서 몇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2하고 나오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우리 가입 번호에서 우리 다섯 번째 그 위치의 값, 그 글자 이제 한 글자씩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꺼내 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다섯 번째 그 위치에 들어있는 그 값을 꺼내 왔으니까 2번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서 우리는 내가 지금 참조하고자 하는 곳의 범위를 요만큼 이제 설정을 했을 때 참조 범위를 요만큼을 잡았을 때 그때 첫 번째 행에는 번호가 들어있고 두 번째 행에 우리 구분이 들어있죠. 우리는 이 값들을 이용해서 V다, G다, 우리 P다 이런 값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을 값으로 우리 미드 함수 쓴 거 그 식을 써주면 되고 참조 범위는 지금 이 범위다 라고 해서 이 범위를 우리가 참조 범위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행 번호요. 행 번호는 이 행에 있는 구분을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2, 1, 3, 2, 3, 1, 1, 3 하고 그 값들 1, 2, 3이라는 그 값들이 쭉 나오죠. 그러면 내가 이 참조하고자 하는 그 곳에 첫 번째 행에 들어있는 그 값과 내가 구한 그 값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옵션을 false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우리 미드 함수 쓴 거 있죠? 이만큼은 잠깐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hlookup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요. 찾고자 하는 그 값은 내가 방금 구했던 미드 함수로 구했던 거 있죠? 가입 번호에서 다섯 번째 글자 그거 꺼내온 거 그거 이제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되죠. 해서 내가 미드 함수로 구한 거를 찾아라. 어디서 찾아라? 지금 요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와라. 두 번째 행에 있는 걸 가지고 와라. 그리고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으로는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그 옵션을 써서 내가 미드 함수에서 구한 거 있죠? 그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hlook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값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NA 오류가 발생했죠. 이렇게 우리가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그런 함수를 썼을 때 이렇게 이제 NA 오류가 발생하는 거는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을 썼을 때 그렇게 나와요. 그때 false라는 이 옵션을 써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찾아라. 우리가 아까 가입 번호에서 여기 다섯 번째 그 위치의 그 값이 2예요. 2가 여기 있죠? 그러면 G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NA 오류가 나왔어요. 얘는 NA 오류가 왜 발생하냐? false 옵션을 썼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옵션을 쓴 건데 그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으면 NA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2를 찾아라. 2가 있는데 안 나와요.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미드 레프트 라이트 그런 이제 함수들 있죠. 이런 이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들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값을 이제 추출해 내면 그 값은 문자예요. 문자. 왜 문자냐?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함수 자체가 텍스트 함수기 때문에 이런 함수로 뭔가 값을 추출해 내면 문자라고요. 그러면 내가 아까 여기 이제 mi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뭔가 값을 추출했죠. 그러면 그 값은 이제 문자예요.
아까 여기서 이제 추출했을 때 2가 나왔는데 그건 이제 문자2입니다. 근데 그 문자2랑 여기 들어있는 이 숫자2랑 똑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문자2랑 숫자2랑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NA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미드 함수에서 꺼내온 그 결과는 문자인데 그 문자를 이제 숫자 값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숫자 값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 문제상에서 뭔가 특별한 이제 함수를 써라 그런 말이 없죠. 없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나온 그 값을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출한 그 값이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1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추출한 게 만약에 문자 3이다. 문자 3 곱하기 1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값을 이제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1을 했으니까 원래 값 3이 나오겠죠. 만약에 여기서 추출한 그 값이 2다. 그러면 2 곱하기 1에서 2라는 숫자 값이 나온다고요. 만약에 미드함수에 나온 게 1이다. 그러면 1 곱하기 1에서 그냥 원래 값 1이 그대로 나온다고요. 해서 미드, 레프트, 라이트 이 함수령에서 뭔가 추출해야 되면 그건 뭐다? 문자 값이더라. 그걸 이제 수치 데이터로 바꾸기 위해서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1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아까 여기서 다섯 번째 그 위치의 값이 2였죠. 2일 때는 우리 G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해서 이렇게 G가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래쪽으로 쭉쭉쭉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되는데 채우기를 할 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채우기를 하게 되면 막 오류가 발생한다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한 거는 왜 발생했냐?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이제 셀 주소 쓴 거 있죠? 이런 주소가 변해야 되는지 변하면 안 되는지 그걸 이제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미드 함수에서 여기서 쓴 요런 이제 셀 주소요. CA29번이 우리가 지금 요 셀을 잡은 거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여기서 이 첫 번째 가입 번호에서 다섯 번째 글자 꺼내와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우리 두 번째에 들어있는 이곳에 이제 가입 번호 1 요걸 이제 꺼내와야 돼요. 여기서는 그 밑에 있는 거 요거 이제 3을 꺼내와야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채우기를 할 때마다 그 밑에 사람 가입 번호, 그 밑에 사람 가입 번호, 그 밑에 사람 가입 번호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 미드 함수에 쓴 이 셀 주소는 계속해서 변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hlookup 요 함수에서 우리 참조 범위가 요만큼을 설정했는데 이 참조 범위는 몇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주소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을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전부 다 싹 다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그 밑에는 이제 회원 코드가 1이니까 P가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3이니까 여기서 이제 V가 나오면 될 거고요. 그 밑에는 2니까 G, 그 밑에는 3이니까 이제 우리 V가 나오면 됩니다.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1이니까 우리 P가 나오면 되겠죠. 그 밑에는 3이니까 V가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서 내가 hlookup 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게 정상적으로 요 문자가 다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1, 2, 3 요걸 이제 표시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의 가입 번호의 앞에 있는 네 글자를 꺼내와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리고 중간에 이제 %, 연산자로 묶어서 하이픈 요 기호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더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칸부터요. 자, 맨 앞에 여기 이제 hlookup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우리 left 함수요. left라고 쓰고 내가 지금 가입 번호를 가지고 있다. 요 가입 번호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 주세요. 그렇게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 보면 지금 요 앞에 네 글자를 꺼내 와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요 앞에 이제 가입번호 요 네 자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앞에 거 정상적으로 표시했으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는 하이픈을 추가로 더 표시해 줘야 돼요. 그때는 이제 %, 요 연산자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left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에다가 이어서 %뜻이 이어서예요. 이어서.
해서 이어서 뭐를 표시해달라? 우리 하이픈을 표시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하이픈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가입번호에서 네 글자 꺼내온 거 그 뒤에 이렇게 우리 채우기 엔드를 했을 때 싹 다 이제 하이픈이 다 붙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아까 우리가 hlookup 함수로 구했던 거 그것만 이제 덧붙여주면 되겠죠. 해서 하이픈 요거 이제 출력하고 또 앰퍼센트 열어서 이어서 뭐 출력해달라? 우리 컨트롤 V hlookup 그 결과를 이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값들이 다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가입 번호에서 왼쪽에서 네 글자를 꺼내 왔어요. 그때 우리 이제 hlookup 기준을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찾을 값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 번호에서 다섯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꺼내 와라. 그 값이 지금 요 값들이죠. 이 값들을 이 범위에서 찾아라. 요 범위에서 찾아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때 그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false를 써준 거고 그 값을 찾아서 우리는 구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를 잡았을 때 우리 구분이라는 건 두 번째 행에 들어있죠. 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그 값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hlookup으로 구해온 그 값들이 있고 그리고 레프트 함수로 구한 그 값들이 있죠. 요 값과 이 값을 서로 이어서 이제 표시하는데 이어서 일단은 하이픈을 먼저 표시해주고 이어서 hlookup 이 함수의 결과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이제 hlookup이 됐든 vlookup이 됐든 이런 함수의 생김새 그리고 옵션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 값을 추출해내면 그거는 싹 다 뭐다? 우리 텍스트, 문자들아. 그 문자 값을 숫자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곱하기 1을 해준 거예요. 요것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함수 형식을 먼저 외우시고 교재 같은 거 보지 않고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들을 풀 때 한 칸을 계산해놓고 계속해서 채우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채우기 하지 마세요. 채우기 하지 말고 한 칸 한 칸 전부 다 식을 계속해서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요 한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총 8개니까 8번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는 거는 함수 쓰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채우기 엔드를 하시고 처음에는 이제 함수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한 칸 한 칸 전부 다 입력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들도 함수 형식 먼저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